이번 시간에는 단일 모집단 추정에 관련된 점 추정, 구간 추정에 대한 예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평균의 신뢰 구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화학약품 공장에서 만드는 약품의 1일 생산량 모르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은 모릅니다. 그런데 분산은 알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정규 분포를 띄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일 생산량의 모평균 뮤를 조사하기 위해서 30일간 생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창립하고 나서 계속 이것을 측량하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모평균에 대한 거는 모르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모평균을 알기 위해서 30일간 생산량을 기록을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1일 평균이 150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제시된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여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것을 보면 표본의 평균은 150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본이라는 걸 수집한 걸 보면 30일을 했습니다. 즉 자료 수는 3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에 뮤가 들어갈 수 있는 신뢰 구간, 요것은 x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그리고 요것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자료수 n으로 나눠주는 요 부분입니다. 즉 90, 95, 99에 대한 정규 분포를 띄고 있고 자료수 또한 30이라는 숫자가 넘어갑니다. 그죠?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규 분포 G값을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계산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바로 요 부분이죠. 그것이 모집단의 분산이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이 1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료수 30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엑셀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값 2분의 알파에 대한 거, G값인데 2분의 알파에 대한 거를 90일 때 90%입니다. 그쵸? 90%일 때, 그 다음에 95%일 때, 99%일 때의 그 G의 2분의 알파 값을 알면 되겠죠. 네, 요 부분은 2분의 알파를 적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네, 2분의 알파라고 이렇게 해 놓고요. 반대로 적었네요. 이렇게 해놓고 각각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할 때 지금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NORM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디스트리뷰션과 인버스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서 인버스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럼 확률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2분의 알파죠. 그 다음에 여기 엑셀에서 제공되는 거는 누적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좌측,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값으로 되는 것들은 이미 다 포함이 된 상태의 확률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90%라는 것은 왼쪽에도 5%가 있고 오른쪽에도 5%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9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95%라는 얘기는 왼쪽에 2.5%, 오른쪽에 2.5%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요것도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요게 97.5가 되는 거니까 0.975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599
요 반올림하면 1.96이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99% 요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99%가 되려면 99.5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쵸? 99.5. 그래서 995라고 입력을 하면 2.5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가 봤던 여기 오차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평균에다가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 신뢰 구간, 90% 신뢰 구간 좌측과 우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바가 값이 15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의 표본 분포에서의 표준 편차, 이게 이제 곱해지는 값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라고 해놓겠습니다. 요것은 10에 SQRT 해서 30 하게 되면 1.8257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에 여기는 로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어퍼라고 하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50, 여기에 퍼센트가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것이 셀 수식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숫자로 표현되게끔 하고요. 150에 그러면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좌측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1.64 요거를 곱하고 요거를 곱해주면 로 쪽의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뭐 동일합니다만 요것에 더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90% 요것을 놓고 곱하기 해서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값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요것들은 다 복사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고정값이고 요것도 고정값이니까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고정값이고 요것도 고정값이니까 이렇게 해 놓고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하면 95, 99 요것들에 대한 신뢰 구간, 이 신뢰 구간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엑셀에서는 요 G값을 계산할 때 여기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90%에 대한 걸 하는데 왜 0.95냐? 이 엑셀에서는 좌측은 누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5%가 있는 거를 고려를 해서 오른쪽 걸로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의 신뢰 구간 예제 두 번째입니다. 어느 통조림 제조 회사에서 통조림 무게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조된 통조림 7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측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표본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7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통조림의 무게가 정규 분포로 가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규 분포라는 얘기가 된 거네요. 할 때 뮤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 제시된 거는 모집단의 분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집단의 평균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하니 보면 결과적으로는 요 자료들을 가지고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야지만 계산이 가능한 그러한 흐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료 수 자체가 30개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95% 신뢰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 뭐 분산을 계산하고 표준 편차를 해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신뢰 구간을 보면 이렇게 될 텐데 얘가 포함이 되는 게 X바에 지금 이 부분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뮤가 포함이 되는 구간은 X바가 될 테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분포 자체가 T분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알파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자료수 n-1 요게 T분포에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에서 계산된 표준 편차에다가 이렇게 자료수 n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것을 계산을 하고 지금 요 부분 요것이 95%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T분포에서의 값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엑셀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제의 값을 입력을 했고요. X바는 에버리지가 되는 것이니까 에버리지에서 요것들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std dv인데 여기에서 S로 되어 있는 거, S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 표본 것이니까 표본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 계산값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시그마라는 부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SQRT 해서 자료 수가 총 7개죠. 그래서 요것을 7로 해서 이렇게 나눠 주는 걸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T분포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이 T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요것은 T 해서 보면 몇 가지 함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오른쪽만 하는 것과 양측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할 때 양측 이제 신뢰 구간 하는 거니까 양측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inverse.2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확률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95%니까요. 알파 값이 0.5라고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유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자료수가 총 7개죠. 그러면 여기에는 6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된 게 2.4469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제 95% 신뢰 구간을 로우하고 하이하고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래서 낮은 쪽은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해서 요곳에 곱하기 표준 편차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쪽은 평균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곳에 곱하기 표준 편차 값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95% 신뢰 구간 그러니까 391.01과 415 사이에 요 사이에 모집단에 있을 확률이 95%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비율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서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00명을 임의로 표본 추출을 하였고요. 의견 조사를 해본 결과 200명이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권자가 이 후보를 지지할 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 즉 모 비율에 대한 거를 알고 싶은 것이죠. 모 비율.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요 SP 표본의 비율의 표준 편차, 요것을 보면 요거는 우리가 P의 1-P 그 다음에 요 자료 수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이 비율이 보면 이 P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표본의 비율에 대한 거를 보면 XP로 보면은요. 200, 500이니까 그냥 200을 500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 비율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0.4가 될 거고요. 이렇게 0.4가 될 거고 지금 여기에서 비율 0.4가 계산이 되었고 0.4에 그 다음에 요건 1-0.4가 될 테고요. 자료 수는 총 500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 50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엑셀에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보고 그리고 모비율에 대한 그 신뢰 구간 요 파이 요것은 P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요거에다가 지금 자료 수가 500이 넘습니다. 이제 이거 정규 분포 적용할 수 있는 룰이 있었죠. n의 수가 100개 이상. 그 다음에 요 지금 사실 모 비율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거 MP인데 요거 어차피 표본의 비율 0.4 하면 되니까 0.4에 n은 500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10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의 1-파이 요것도 동일합니다. 500인데 1-파이라면 0.6이 되겠죠. 요것도 1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분의 알파에 여기다가 곱해주는 것은 SP 저 부분이다. 요걸 가지고 95% 신뢰 구간이니까 요 G값 2분의 알파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1.96이라는 것을 한번 엑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 표본의 비율 요것은 200 나누기 500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P 요렇게 그냥 적겠습니다. 요것은 SQRT가 되고요. 전체 루트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P 0.4 곱하기 1-0.4 요건 0.6이 될 거고요. 자, 요것을 나누어 줘야겠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누는데 자료수가 총 500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0.0219 요 값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서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P값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NORM, 노멀의 인버스, 그렇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그리고 우리가 앞선 예제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975라고 넣으면 됩니다. 왜? 95%인데 양측이니까 오른쪽 기준으로 보면 97.5가 됩니다. 0.975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해주느냐? 자, SP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어퍼 쪽 여기에는 뭐 계산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요거랑 동일한데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겠습니다. NORM 인버스 0.975 입력을 하고 곱하기 요 B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제 여기에서 정답으로 보시면 실내 구간 0.357 그 다음에 0.4429 요 사이에 모집단의 모 비율이 있을 확률이 95%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예제는 표본 크기의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얼마만큼 우리가 오차를 허용을 하면서 그 신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이제 그것을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수를 그러니까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산업에 종사하는 숙련공의 월 평균 소득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월 평균 소득을. 그래서 과거 연구에 의하면 임금은 정규 분포를 보인다라고 하고요. 정규 분포 따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모집단 표준 편차는 10,000원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으면 평균을 모를 리가 없으나 이 문제상 그렇게 제시된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차의 허용 한계를 5,000원으로 하고 5,000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00원. 그 다음에 99%의 신뢰 수준을 유지하고자 할 때 표본의 크기는 얼마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정규 분포 모평균에 대한 문제, 표본 평균의 문제죠. 이 부분에서 자료수를 결정하는 것은 G의 2분의 알파의 요것의 제곱이고요. 표준 편차 제곱, 즉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러의 제곱, 이것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앞에 요 G값, 요거 99% G값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것은 정규 분포에서 보면 2.57 정도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알고 있죠? 여기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000원의 제곱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하고자 하는 허용 한계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원. 이것이 바로 에러를 얘기를 합니다. 오차 범위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5,000원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굳이 엑셀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할 필요 없이 계산기로 직접 하시면 되는데 G의 2분의 알파가 99% 신뢰 수준일 때의 값이 2.57이고요. 요것을 제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10,000원이었고요. 요것을 제곱을 하고요. 자, 요걸 나누어서 에러 5,000원입니다. 자, 5,000원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면 26.4 정도가 됩니다. 뭐 반올림해서 이런 수준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람을 표본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을 조사를 할 것이냐. 이 표본 크기라는 것이 사람이라서 이것을 사람을 26.4명 이거 말이 안 되죠. 뭐 26으로 하던지 27로 하던지인데 아무래도 표본이라는 관점에서는 표본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27명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하면 99% 신뢰 수준에서 허용한 게 5,000원 이렇게 한 것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료조사, 그러니까 뭐 연구조사라는 관점에서 자료수라는 거를 결정하지 않고서 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허용 한계를, 오차에 대한 허용 한계를 수준을 정해 놓고 나서 그것에 맞는 몇 명, 아니면 표본의 크기 얼마나, 뭐 자료수를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은요, 모집단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단이 몇만 개, 몇천 개, 뭐 몇십 개, 이거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아니고요. 내가 표본을 얼마만큼 해야 이 오차의 허용 한계라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이지, 모집단의 크기, 즉 모집단의 자료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표본을 내가 연구조사함에 있어서의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모 비율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자료수를 얼마만큼 표본을 수집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를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 선거에서 할 때 보면 그 뭐 몇 명 했고 뭐 1000명인, 거의 대부분 1000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차범위 3.4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차의 허용 한계가 4%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4%.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날 위험을 5%로 설정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95% 신뢰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95% 신뢰 수준. 그러니까 이 허용 한계 4%가 되는 거예요. 오차에.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은 95%로 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요게 파이가 들어간 게 뭡니까? 이게 모비율이죠. 그래서 근사치 과거의 경험으로 0.3이라고 추정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을 하여라. 보통 이제 선거 같으면 당선이냐, 뭐 떨어지느냐, 뭐 그 얘기가 되면 비율이 또 0.5가 될 수도 있고요.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당선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의 수, 몇 명을 해야지만 지금 95% 신뢰 수준에 오차 허용한 게 4% 이것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비율의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평균 문제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의 제곱이고요. 단지 여기에 P, 1-P가 들어간다는 거, 요 차이가 있고, 여기에 에러, 요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뭐 엑셀 안 하고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2분의 알파. 이 많이 봤던 숫자죠. 1.96에 대한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0.3입니다. 0.3에. 그리고 요곳에 1-0.3을 곱해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허용 한계가 4%입니다. 4라고 적으면 안 되고요. 0.04 이렇게 하고서 제곱하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504.2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표본 크기니까요. 504.21명은 안 되고 505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이 선거나 뭐 이런 것들에 왜 그 사람들이 출구 조사를 할 때, 아니면 앙케이트 해서 뭐 여론조사, 서베이 뭐 이런 거 하죠. 그거를 할 때 보면 한 1000명 수준에서 합니다. 1000명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오차 허용 한계가 4%. 지금 요거 이제 4%인데 500명 하면 4%라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오차를 좀 더 줄이고 싶다. 이것을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 요 숫자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